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지금 오늘은 지금 세 번째 선거 20, 21, 22 지금 약 한 10년의 세월을 그 자유우파가 그 좌파, 종북 좌파 혹은 공산 좌파에게 총선에서 서울 경기를 참패함으로써 늘 소수파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자유우파 혹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재건하기보다는 자기 어떤 이번 총선에 대한 자기의 예지력, 내가 이렇게 예언했다, 내가 이렇게 분석했다, 이런 자랑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한풀이에 그쳐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분파 작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노선투쟁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을 비판하면은, 현 정부를 비판하면은, 자유우파라서 현 정부에 대한 고충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막말로 비판하는 것이 아주 투사로서 아주 훌륭한 시민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자유우파 혹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재건의 길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유우파 혹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재건의 길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선 패배 이후 언론이나 공산 좌파 세력들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 윤 대통령과 정부에게 항복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먼저 바짝 엎드립니다.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에 졌다고 그 대통령 어떤 그 지도자들이 항복을 했다고 우리 자유우파 세력 모두 자체가 항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역사에서도 식민지 시대 36년을 겪었지만은 끝까지 저항하고 투쟁했습니다. 임시정부도 만들고 안중근 의사의 개인적인 독립운동도 있었고,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여러 어떤 투사들이 투쟁했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도 싸워야 합니다. 왜 싸워야 하느냐? 첫째, 5% 차이밖에 나지 않는, 쉽게 말하면 51%에 46%, 약 한 5% 정도, 46%의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총선 이후에 전체적인 국민들의 민심은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보고 아차, 잘못했구나,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할래야 지지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총선을 받아준다 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너무 기고만장하여서 정말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그 3대 독자 아들을 회초리를 드는 할아버지 마음으로 그 윤석열 정부를 몰아낸다, 혹은 할아버지가 3대 독자를 때릴 때
그거를 그 애를 죽이려고 때리지 않는 것처럼 사랑의 매 혹은 자기 반성을 위한 견제로서 매질을 했는데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니까 의외로 종북 세력 혹은 공산 좌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우려가 민심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항복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된 대통령의 모든 권리를 총동원해서 나라의 미래 혹은 지지 국민들을 위해서 투쟁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민심에 드러난 것은 아차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공산좌파, 종북좌파가 많은 줄 몰랐다 하는 국민들의 우려,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몸을 잘 추스려야 된다 하는 국민들의 민심과 함께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의 헌법적인 의무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현대사의 위대한 성과를 이룬 대한민국을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70년의 공산주의 역사로서 모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역사가 고작 70년밖에 안 되며 러시아 혁명 이후 고르바초프로서 해체된 소련의 역사가 소련 공산당의 역사가 7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련의 공산주의를 추앙했던 모든 나라들이 1차적인 인간의 욕구인 배고픔을 해소한다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를 되돌리려고 하는 역사의 복고주의 극좌들에 대해서 나라를 방어해야 된다 하는 헌법적 업무로서 윤석열 정부는 떨쳐 일어나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야당들의 협박에 조금도 굴하지 않아야 됩니다. 투쟁이나 싸움은 어떤 겁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겁을 먹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너무 세게 때렸다는 할아버지 마음처럼 국민들의 우려를 잘못했다, 너무 선거를 잘못했다 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받아들여서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과거 민주당은 3번의 대선을 실패한 김대중이 당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정치 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으로 떠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만큼 파국과 실망의 길에 있었지만은 4년 뒤에 재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 후 스스로를 패족이라 하면서 이 사회에서 사라지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좌파들은 이런 시련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여러가지 정치적인 환경이나 지지 국민들이 많은 자유우파 세력들이 이겨내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우파들은
공산자파들이 와신 상담했던 그런 과거를 되씹으면서 반드시 우리도 대한민국을 되돌리려고 노력하는 저런 공산자파를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미래를 꿈꾸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와 함께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자유우파의 길에 대한 세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자유우파 세력은 이념이 없습니다. 공통된 이념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공산자파, 종북자파들은 민주화와 남북 화해를 통한 통합, 그러니까 공산자파들은 통일이 아니고 그 통합 혹은 연방 혹은 연대, 이런 평화라는 두 이념의 축을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유우파는 이념이라는 게 자유경쟁과 자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추상적입니다. 조금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자유우파도 새로운 이념을, 왜 새로운 이념이라 하면 공산자파가 말하는 지금 민족화해, 이거는 좌파의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좌파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이론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주화라는 것도 본래는 좌파의 이론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자유시민, 자유우파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공산자파, 종북자파들이 자기들에 맞게끔 프로그래밍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본래적인 의미는 자유우파의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유우파가 그 이념의 정체성을 공산자파한테 빼앗겨 버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쓰고 있는 그 민주화라는 게 자유인데, 민주화와 화해를 통한 평화, 이 두 가지의 논리를 좌파에 뺏기고 좌파들이 쓰고 있으니까 자유우파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념이라는 가치 논쟁에서 자유우파의 이념을 공산자파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이념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의 보수주의는 유럽에서 주장하는 보수주의와 그 역사적인 맥락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와 결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유우파의 계급적인 성향을 경제 성장과 함께 나타난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조직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치의 일관성, 계급의 일관성, 이런 주체적인 입장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보수주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전신인 보수주의에 대한 건국 혹은 경제발전을 위한 시도 등 이승만 정부의 긍정을 이야기하면서 국가 성립, 건국 초기에 일어났던 시행착오를
반성하는 입장에서 자유우파는 근현대사의 시작을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과 함께 민주화의 윤활유 역할을 한 자유주의 세력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광고하고 선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과 함께 등장한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이룬 현대 한국을 경쟁과 자본주의, 화폐만능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는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적 풍요 아래 골고루 잘 사는 사회라는 것, 쉽게 말하면은 종북 좌파들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라는 이야기를 내걸은 것에 대해서 자유주의 세력들은 골고루 잘 사는 사회라는 명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왜 골고루 잘 사는 사회인가? 그것은 경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치열성에 대한 보완을 하면서, 그리고 경쟁에서 낙오하거나 추락한 시민들에 대한 복지, 그리고 헌신과 배려를 자유주의 이념의 한 덕목으로 만들어가자 이겁니다. 자유 경쟁과 자본의 극대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그 어두운 이면에 대한 자유주의 세력 혹은 자유우파들이 그 대안을 제시하자. 이것이 자유우파의 새로운 이념이다. 이것을 저희들이 북두시민혁명군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정치 집단인 국민의힘 정당을 배제시키거나 혹은 완전히 개혁시킬 수 있는 정당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당은 무능하고 제가 주장한 대로 경제 성장과 함께 나타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과는 다르게 이기적이고 부정부패 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 그런 그 태생을 버리지 못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현대사에 일어났던 온갖 사건들을 담당했던 무리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잡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해관계는 각자가 다르고 태생적으로 보수주의라고 하는, 한국의 보수주의라고 하는 원조 시대 때부터 부정부패하고 국가 초기에, 건국 초기에 혼란한 시절에 기득권을 가지게 된 그 기회주의를 버리지 않으려는 아집에 박혀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당을 믿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봉사하고 지지하고 선거 때마다 몰려나가는 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들도 완전히 공산자파들에게 숙청을 당하거나 또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가서 1960년대 한국으로 되돌아갈 것이 뻔합니다. 지금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계몽하고 선전도 해야 되겠지만 지지하는 국민들도 정당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도하고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지지 세력들을 자기들의 유혹물로 보고 또 자기들 개개인의 잡탕 집단의 이합 집산들이 그들의 이해관계 혹은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몸부림만 치기 때문에 전혀 자유주의 사회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적으로 우리 지지 세력들이 바깥에서 통합하고 단합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부정선거다 아니다, 탄핵이 잘 됐다 안 됐다, 박근혜가 복귀해야 돼야 한다 안 된다, 한동훈이 파다해가 벌써 또 분열의 이합 집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다고 봅니까? 국민의힘 내부가 온갖 잡탕들이 섞여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지 세력들을 분할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서 지지 세력들이 떨쳐 일어나서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시민의 기본 조건인 것처럼 지지 자유우파 세력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 지도자들에게 놀아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런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국민의힘 당을 완전히 황골탈퇴 혹은 대혁신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가지 시도와 함께 바깥에서 대안정당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우파 세력의 재건인 첫 번째인 새로운 이념, 즉 물질적 풍요가 이루어진 현대사를 기초로 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자. 두 번째, 그 새로운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대안정당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세력들 간에 국민의힘과 더불어서 노선투쟁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과 새로운 정당들이 자유민주주의의 노선에 대해서 노선투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좌파에서 배워온 과거 혹은 역사의 정통성과 업적 혹은 성과를 선전하고 광고해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패한 정부인 노무현 정부를 바보 노무현 혹은 변호사 등등의 영화로 치장하고 광고하였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의 실패를 모른 척하고 정서적이고 감성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인격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이런 문제, 이 부활을 성공시킴으로써
종북 좌파는 그 통합에 성공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10년 정도의 세월에 공산좌파 혹은 종북 좌파들이 다수로 등극하게 된 이유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새로운 이념, 새로운 정당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로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우파는 지금 현직 대통령도 흔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 역사에 대해서 자기 부정적이고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평가를 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통합이 되겠는가,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권력에도 이렇게 자기 부정적인데 어떻게 우리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그 역사의 정통성, 현대사의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며 단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현대사의 성과를 이야기할 때 내부적으로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독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이렇게 자기 정당 내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자기 정당에서 지지해서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을 하며 지금 총선 실패의 원인을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얼굴에 침을 받는 수치와 모욕감을 자기 스스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이런 이유는 그 잡탕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 다툼이랄까 분열적인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하게 되면은 자기들 세력이 밀려나갈 수 있으니까 그 이합집산된 정당 내 소집단들이 지금 군웅할거하고 있다. 이것을 반드시 깨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현대사의 건국과 함께 출발한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정통성과 업적을 찬란하게 선전하고 광고해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우리 자유우파 세력들이 국민들과 함께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호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해방정국의 원조를 부정부패로 챙겨가던 그런 보수 세력이 아닌 새로운 이념을 가진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며 그것을 이어받아 새롭게 탄생한 여러분들의 대표정당이다. 그리고 이런 찬란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었다. 이런 문제를 선전하고 광고를 해낼 수 있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을 할 주체가 누구냐? 그거는 지식인도 아니고 국민의힘 정당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닙니다. 바로 자유시민 우리 모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로 네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일단 서로 모여서 통합하고 또 통합된 소집단끼리 또 연대하고 이런 방향 모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힘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도 그러한 조그만한 역할에 모퉁이 역할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북두시민혁명군을
북두 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응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자적으로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탄생했던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 등의 예를 들어 보듯이 스스로 참여하고 투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북두 시민혁명군이라는 보잘것없는 유튜브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훌륭한 자유시민혁명군의 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댓글에서 달아주시든지 이러면은 오프라인으로도 조직하고 우리 여러분 시민혁명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대단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민혁명을 완수합시다. 그래서 진정한 중진국에서 탈피한 선진국 그리고 선진화되고 세계화된 민족의 미래를 확정지읍시다. 여러분 제 유튜브가 보잘것없지만은 중국 공산당조차도 모택동이가 28살 때 북경대학 그 부근에 교수님을 모시고 28명이 만드는 중국 공산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소박하게 시작했지만은 2달 만에 약 200명의 구독자를 모았습니다. 모택동이가 28명으로 시작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아주 거대한 세력을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저의 북두 시민혁명군에 대해서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